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투자의 핵심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뉴스들을 같이 살펴보고 또 분석해 볼 내용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아이온큐가 신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 아이온큐 연구진이 다양한 분류 모델을 사용해서 10,000가지 단어가 넘는 이런 단어들을 정확하게 분류했다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팅 실험 중 최대 규모다라고 하면서 이런 논문을 올려줬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논문을 자세히 분석할 능력은 없기 때문에 대강 어떤 내용이다 제가 파악한 것만 전달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 NLP라고 하는데 여기에 일부 작업을 양자 컴퓨터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현재까지는 작은 데이터들만 가지고 했는데 이번 실험에는 10,000개 이상의 단어가 포함된 분류 작업에서 뭐 이건 고양이고 이건 개고 이건 뭐다 뭐 이렇게 그룹을 줘봐라 하면은 그대로 양자 컴퓨터가 분류하는 그런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62% 정도의 정확도를 달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가장 큰 양자 컴퓨팅 실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60%면 그렇게 크게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큰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도를 달성한 것도 좋은 성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하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정도를 시연한 실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연구를 주도했던 도미닉 위도우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참고로 제가 작년에 DDP에서 열렸던 양자정보 주간 퀀텀 위크죠. 거기 가서 아이온큐 부스에 갔을 때 저랑도 이제 인사를 나눴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이런 결과를 또 이렇게 냈다는 점이 저는 좀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실험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자연어 처리가 뭐냐? 자연어 처리의 자연어는 인간의 언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게 인간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이런 글자들, 텍스트나 음성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컴퓨터 공학이다. 인공지능의 하나의 분야로 어떤 것들을 하냐? 그래서 실시간으로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음성 명령에 응답하기도 하고 대량의 텍스트를 요약하는 거. 그래서 뭐 챗GPT를 이제 말로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챗GPT도 여기 안에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챗봇 서비스, 받아쓰기, 디지털 상담원, 음성으로 뭐 어디 찾아줘 하면은 GPS가 찾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NLP인데 굉장히 편리하죠. 시간도 아껴주고. 그래서 점점 더 이런 기업들의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NLP 같은 대량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효과적으로 인간에게 요약하고 필터링하고 가공해서 가져다주는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떠오르게 될 건데 양자 컴퓨터가 하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 소식 하나가 또 나왔는데 아이온큐가 기술 성능 업데이트를 해주는 웹 세미나를 가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작년 가을에 생각해보면은 기술적 로드맵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 그런 세미나도 한번 했었고요. 애널리스트 데이라고 해가지고 애널리스트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 두 가지 큰 이벤트를 가졌는데 올해에는 5월 10일에 한국 시간으로 오전 2시에 아이온큐의 기술 성능 업데이트 웹미나, 웹세미나를 줄여서 웹미나라고 합니다. 상업적 우위를 향한 여정에서의 이정표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온큐의 최신 기술 발전, 업데이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 것이고 이온트랩 양자 컴퓨팅 분야의 최신 개발과 성능 향상, 고객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광 연결 기술은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 양자 칩들을 연결해서 큐비트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여기서 어떤 이정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아이온큐가 이 상업적 우위에 도달을 할 것인가를 얘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Q&A도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새벽 2시인데 제가 라이브를 켜서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제 뭐 다음날에 또 요약본도 올려드리겠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통해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위주로 나오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힌트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까먹었던 것들을 복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이런 중요한 웹 세미나 같은 거는 꼭 참석을 하거나 또는 요약본이라도 가져가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 보고서가 나왔어요. 양자 컴퓨터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투자자들을 위해 본인들이 조사한 자료를 내놨는데 제가 이제 펜딩에서는 라이브를 켜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1시간 동안 살펴봤는데 요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양자 컴퓨터 나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고전 컴퓨터는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래의 이 컴퓨터의 발전 방향은 현재 양자 컴퓨터가 가진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으니까 양자 컴퓨터에 돈을 퍼부어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기존 방식을 개선하는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요거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의 GPU가 엄청나게 잘 팔리는 것도 GPU가 AI에서 엄청난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단기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는 지금도 양자 분야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20조, 미국도 거의 10조 가까운 돈을 퍼붓고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이런 양자 컴퓨터를 쓰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양자 컴퓨터가 더 커질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 엔비디아 같은 컴퓨팅을 가속하는 쪽이 조금 더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투자하지 말라라는 얘기고 현재 양자 컴퓨터는 더 큰 규모의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고 안정성도 부족하고 오류율도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놀라운 것들을 할 것이다라는 이론적인 가능성만 보고 고정 컴퓨터가 못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등의 이런 과도한 기대는 품으면 안 된다. 양자 컴퓨터는 가까운 시일 내에는 고정 컴퓨터를 보완하는 고정 컴퓨터가 못 푸는 걸 풀어주는 정도이지 완전히 대체하진 않는다.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현재는 큐비트가 50개에서 수백 개 수준의 니스크 시대입니다. 니스크는 이제 현재 고정 컴퓨터 능력을 능가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지만 아직은 제한되는 수준을 의미를 하고요. 아마 2028년, 2030년 이쯤이 되면은 이제 오류 수정이 들어가서 양자 컴퓨터의 치명적인 단점인 오류율이 극복이 되는 내결함성 양자 컴퓨터 FTQC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FTQC로 가려면 오류 수정도 들어가야 되지만 절대적인 그 재료 큐비트의 오류율 자체도 낮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쇼어의 알고리즘 같이 진짜 쓸모있는 큰 양자 연산을 하려면 10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논리적 큐비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이온큐로 치면은 이게 한 2028년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미래에셋에서 이런 주요 양자 컴퓨터 기업인 IBM, 아이온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IBM, 아이온큐를 선두로 봤고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소 애매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제 구글 잘하지 않냐? 구글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IBM 같은 경우는 2028년부터 양자 오류 수정이 도입된 첫 양자칩인 스타링이 나오면서 FTQC 시대로 넘어간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지금 이테리움을 쓰고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그 큐비트 재료를 바륨으로 바꾸겠다고 했죠. 그 이유는 더 길게 양자 컴퓨터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고 레이저로 다루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리고 날 것 그 자체의 큐비트 정확도도 바륨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서 2026년이 중요하다 아이온큐한테. 왜냐면 이때 아이온큐의 큐비트 숫자가 획기적으로 늘기 때문에 이거를 달성하는지 보라는 거죠. 근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로드맵의 명확한 목표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2025년에 64 알고리즘 큐비트 수준에 도달을 해서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했고 이 이후인 2026년부터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이 들어가서 큐비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쇼어의 알고리즘 같은 쓸만한 연산을 하려면 1000개 정도 쓸만한 큐비트가 필요한데 그 수준이 아이온큐로 치면 2028년이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IBM도 2028년에 양자 오류 수정을 넣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24년이니까 뭐 길게 봐도 한 4년 정도 안에는 양자 컴퓨터 세계에서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정표가 총 6개가 있는데 두 번째까지는 나왔는데 세 번째부터는 아예 목표 시기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기업이 목표를 세우는데 명확한 목표 시기를 주지 못했다는 거는 정말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현재 그들이 이 양자 컴퓨터에 사용하려고 하는 마요나라 페르미온이라는 그런 입자를 발견을 했는데 이걸로 이제 큐비트를 만들고 큐비트를 늘리고 오류 수정을 넣어야 되는데 언제 하겠다라는 시기 자체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도 이렇게 보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IBM이나 아이온큐에 투자하는 게 현명하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 좀 후순위로 빼서 천천히 지켜보고 있고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보는 단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핵심은 뭐냐? 하드웨어를 개선해야 된다. 양자 컴퓨터 자체의 큐비트 품질도 개선이 돼야 되고 그 큐비트를 제어하고 측정하는 그 외에 이 부속 하드웨어들도 개선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직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각기 발전 방향이 다르고요. 뭐 초전도체, 이온 트랩, 광자, 중성원자 등등
누가 우월한지 근거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업들이 기술적 로드맵을 잘 지켜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기존 반도체에서 인텔 같은 경우는 이 로드맵을 잘 지키지 못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부진해졌고, 반면에 TSMC는 기술적 로드맵을 잘 달성하면서 지금 굉장히 크게 성장하면서 부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의 의견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제 생각에도 양자 컴퓨터 자체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IBM과 아이온큐가 각각 초전도체 그리고 이온트랩의 1등으로 앞서가고 있다. 그리고 이 외에 뭐 QLR 컴퓨팅과 같은 중성원자 또는 이제 광자 컴퓨터 쪽에서도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두각이 나타난 거는 QLR 정도 신흥 강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한 3대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앞서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보고서에도 적혀 있듯이 누가 뛰어나다는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동일선상에 같은 조건을 놓고 비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 생각에는 기술적 로드맵을 지키면서,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걸 왜 지키냐? 왜 하냐? 결국에는 고객들에게 양자 컴퓨터를 쓰게 해서 돈을 벌게 해주는 기업이 아직 없고,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핵심 관전 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확률이 높은 기업이 아이온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 투자하면서 집중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5월 10일에 있을 기술 성능 업데이트 웹미나도 뭐 금요일 새벽 2시지만 실시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라이브를 킬 예정입니다. 번역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리고 제가 왜 아이온큐라고 생각했는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이온큐만이 유일하게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해서 상품화해서 그거를 여러 대, 5대 판매를 해서 900억에 가까운 큰 매출을 냈다. 이 큰 매출을 낸 기업은 아직까지 없고, 그런 뭐 퀀텀 바젤이나 공군연구소가 아이온큐의 제품을 사가는 이유는 그들 역시 아이온큐께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투자 근거는 그거다. 그래서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양자 컴퓨터 시장은 초기이고요. 누가 앞서는지는 전문가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 없이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분야고요. 공부도 해야 될 뿐더러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평가를 하고 그 안에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 소식과 미래에셋의 양자 컴퓨터 보고서 같이 둘러보면서 아이온큐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 우리가 투자할 때 핵심은 무엇인가 한 2-3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성급하게, 너무 기존에 공부나 이런 리스크 분석 없이 투자를 시작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투자에 있어서는 공부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